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진화하는 유병자 보험이라는 타이틀로 우리 시청자님께 정보를 좀 전해드릴 건데요. 유병력자들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다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불과 한 7, 8년 전 또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 이런 약을 먹고 있다고 하면 무조건 보험 가입이 거절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유병자 보험이 한 7, 8년 전부터 생겼는데 이 유병자 보험들도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좋아졌고 기존에 갖고 있던 분들이 유병자 보험 오늘 내용을 들어보시고 본인의 증권을 한번 열어보시면은 오늘 내용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먼저 여러 가지 통계를 한번 좀 몇 가지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글이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82세라고 합니다. 남성은 79.7세고 여성은 85세 정도 되죠. 평균 수명은 길어졌는데 건강 수명은 사실 그렇지 않은 걸로 보여지시죠. 그래서 66.4세, 남자는 한 15년, 여자는 한 20년 정도의 유병의 기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유병의 기간이 최근에 와서는 병력이 생기시는 나이들이 좀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0대부터 유병의 기간이 시작이 되더라. 그래서 보시면은 유병 기간 빠르면 30대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보통 보면은 20대, 30대는 큰 병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2014년도와 18년도 비교해 보면은 청년 고혈압이 굉장히 거의 4년 새에 2.26배가 뛰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반대로 또 30, 40대가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30대의 경우는 315%가 증가했고 40대의 경우는 321%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사실은 우리 최근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식습관도 많이 변화가 생기면서 이런 당뇨나 혈압이 조기에 일찍 이른 나이에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30세 이상 만성 질환자들의 유병률을 보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비만, 혈압, 콜레스테롤, 당뇨 이렇게 남성과 여성을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수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3명 중에 1명은 고혈압이 있다고 하네요. 3명 중에 1명은 고혈압이 있고 10명 중에 1명은 당뇨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도 저는 이번에 자료를 만들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이 혈압과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우리한테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과거의 보험회사들은 이런 질환들이 있는 고객들을 굉장히 꺼려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30대부터 일찍부터 혈압과 당뇨, 유병의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보험회사들도 유병력자들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좋은 조건의 어떤 특약들이나 혜택을 만들면서 해가지고 최근에 유병자 보험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30, 40대뿐만이 아니고 보시면은 50대, 60대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도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혈압 같은 경우 가장 높죠. 고지혈증, 관절증, 당뇨, 추간판이나 골다공증 같이 이런 질환들이 위험한 이유는 주요 만성 질환들은 혈압, 고지혈, 관절증, 당뇨라고 하는데 이게 최초에 한 56세 전후에 이런 질환들이 발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질환들이 발병이 되었을 때 내가 보험이 잘 준비되어 있고 한다면 걱정이 없겠지만은 우리 가장 열심히 살았고 이제부터 조금씩 은퇴를 준비해서 이제 나를 좀 챙기려고 봤더니 보험도 안 받아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요 질병들의 합병증을 보게 되면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인자가 흡연이나 혈압 이런 질환들. 흡연, 혈압이 심장 쪽 뇌질환이나 심장 쪽 질환에서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즘에는 암보험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큰 제약이 없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암보험도 표준체로 가입이 받아주는 회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2대 질환은 절대 이렇게 위험인자가 있기 때문에 2대 질환은 무조건 유병자 보험으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당뇨 환자가 암 발병률도 보시면 2.5배나 증가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일반 건강한 사람들보다 2.5배가 높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나한테 맞는 보험을 유리한 보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유병자 보험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어떻게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가라는 사항을 제가 크게 4가지 정도로 한번 찝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갖고서 이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시청자님들께서 본인의 보험을 선택하시면은 조금 더 효율적이고 나한테 유리한 보험을 선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첫 번째, 실손 의료비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실손 의료비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담하다 보면은 이제 예외 항목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실손보험이 처음에 가입할 때는 보험료가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실손보험이 가장 포괄적으로 보장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원이나 약제, 기타 검사 비용까지 실손보험은 지급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실손보험을 가장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그러니 절대로 실손의료보험이 가장 쉽고 아무나 취할 수 있는 보험은 아니다. 보험 중에 가장 조심히 그리고 정확하게 고지하셔서 가입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보험이다. 이 보상에 대한 내용은 많이 알고 계시니까 이 중요한 포인트만 짚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3대 진단금이라고 했습니다. 3대 진단금 아시죠? 암이나 뇌나 심장 쪽 질환입니다. 왜 3대 진단금이 가장 중요하냐? 사실 3대 진단금 하면은요, 발병과 동시에 사망률도 높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 사망 요인의 1, 2, 3위가 이 3대 질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보험을 선택하실 때는 이 3대 질환에 꼭 신경 쓰셔가지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3대 질환 그냥 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조그만한 체크 포인트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암보험에 대해서는요. 요거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외감이라는 부분이 있고 유사암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소외감과 유사암 분류 빼고는 전부 다 기타 일반암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이 유사암이라고 하는 부분은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모든 암보험에 이 유사암 분류는 무조건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암이나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같은 경우를 유사암이라고 하는데 얘는 별도로 일반암에 한 10에서 20% 정도의 보험금을 줬죠. 요거는 10에서 일반암 진단비의 10에서 20% 정도의 보험금을 지급을 했다. 그런데 보지 못했던 이 소외감 분류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성들한테 많이 걸리는 유방암이나 자궁암이나 유방암이나 자궁암, 남성들이 많이 걸리는 방광암이나 전립선암, 그리고 대장전막내암을 소외감이라는 분류를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의 차이는 뭐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짜리 진단금이 나오는 암보험을 가입했다. 이랬을 때 기타 피부암, 기타 모든 암이라고 하는 부분은 1,000만 원을 다 줍니다. 그런데 갑상선이라는 유사암에 대해서는 10에서 20%니까 100에서 200만 원 정도 나오겠죠. 근데 이 몰랐던 이 소외감이라는 거는 이 일반암 진단비에서 40에서 50% 정도의 보험금을 지급을 하더라.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요. 이 소외감 분류라는 거는 사실 모든 보험회사가 있지 않습니다. 이 소외감 분류가 있는 보험회사는 일부 보험회사들한테 소외감 분류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소외감 분류가 없는 암보험을 선택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 소외감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이 암도 그냥 일반암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없이 유사암과 그냥 일반암으로만 분류되는 그런 암보험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짚어드리지만은 이 소외감 분류는 내가 얼마나 조금 더 신경 써서 보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소외감 분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소외감 분류 없이 그냥 일반암과 유사암으로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암보험을 선택하실 때는 일반암, 소외감, 유사암이 있는데 거기에 소외감 분류가 없는 일반암과 유사암으로만 되어 있는 암보험을 선택해라.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3대 진단금 중에 뇌나 심장 쪽 질환입니다. 보시면은 뇌나 심장 쪽 질환은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뇌혈관, 뇌졸중, 뇌출혈. 이게 보험회사에서 얘기하는 특약의 이름인데 심장 쪽 질환은 허혈심장질환 또는 심장질환이 있고요. 급성심근경색이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요 부등호만 이해하시면 돼요. 요 부등호만. 이 이야기는 뇌출혈보다는 뇌졸중이 좀 더 범위가 넓은 거고 뇌출혈이나 뇌졸중보다도 더 큰 범위에 있는 거는
뇌혈관 질환이다. 심장 쪽 질환도 마찬가지로 급성 심근경색보다는 허혈성 심장 질환이나 그냥 심장 질환이라는 담보가 조금 더 보장의 범위를 많이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뇌혈관 질환 관련돼 가지고 보시면은 뇌출혈은 전체 뇌와 관련된 질환의 환자 중에 9% 정도만 차지하고 뇌졸중 환자는 한 63%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과거에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이 뇌졸중으로만 되어 있어도 대충 한 63% 정도는 커버가 되는데 그 외에 한 20% 30% 부족한 부분도 챙기셔야 되니까 만약에 보험을 선택하실 때는 반드시 뇌혈관 질환으로 가능하면 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다. 심장 쪽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들어본 질환들이죠. 급성 심근경색이 해당되는 포지션은 한 10% 정도 내외죠. 10% 정도 내외인데 나머지는 허혈 심장 질환이나 또는 심장 질환이라는 특약으로 준비를 하셔야 보상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심장 쪽 질환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협심증이거든요. 이 협심증 진단은 별도로 협심증만 보장해주는 보험회사의 특약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협심증을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허혈 심장 질환이나 또는 심장 질환이라는 담보로 선택을 하셔야지만 내가 좀 더 폭넓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두 번째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3대 진단은 암, 뇌, 심장. 세 번째는 우리가 다양한 질환들에 대한 발병도 있어요. 그냥 세 가지 암이나 뇌나 심장 쪽 질환만 발생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보시게 되면 실제로 다양한 생활 질환들로 발생돼서 수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1위가 백내장입니다. 그리고 치액도 있고요. 척추 수술도 있고 충수염, 협심증도 있고 무릎 관절, 담석증 이렇게 순위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환들에 대한 것도 내가 보상을 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 질환들에 대한 다양한 생활 질환들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질병 외에 다양한 생활 질환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술 특약, 수술에 대해서 수술비 특약을 좀 더 챙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험을 선택하실 때 납입 면제 항목도 반드시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상담하다 보면 저희 방송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님들께서는 이게 납입 면제라는 게 굉장히 당연시 여기시는데요. 사실 과거의 보험들은 납입 면제라는 혜택이 거의 없었습니다. 납입 면제 혜택이 없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종합보험을 가입했는데 암에 걸렸다. 그러면 그 암과 관련된 특약만 삭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납입 면제라는 거는 전체 보험료 자체가 보험료를 안 내도 혜택을 만기까지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납입 면제가 어떤 때 되느냐? 3대 질병의 경우는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이런 세 가지 질환에 걸렸을 때 납입 면제까지 혜택을 받는 이렇게 네 가지를 선택하실 때 보험을 선택하실 때 네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들여다보시면서 나의 보험을 선택하면 정말로 유리한 보험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제가 보험을 선택하는 중요 사항 네 가지를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유병자 보험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병자 보험의 조건은 크게 가입 조건만 보시면 돼요. 325, 335 또는 333으로 가입을 받아주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과거부터 있던 325 보험인데요. 이 325라는 거하고 335는 내가 고지하는 내용에 약간의 차이만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는 큰 차이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3은 뭐냐? 3개월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또는 추가 검사 소견을 의사를 통해서 받은 적이 있느냐? 요게 3개월의 앞에 3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3과 가운데 2에 대한 내용은 입원과 수술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뭐냐? 325는 2년 이내에 내가 입원이나 수술한 적이 있느냐? 요거를 물어보는 거고요. 335는 이 2가 아니고 3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한 사실이 있느냐를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5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325의 5는 암 진단을 받고 5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고 입원이나 수술한 적이 있느냐. 여기에 5는 5년 이내에 암, 협심증, 급성심근경색, 간경화, 심장팍막증, 뇌졸중 등과 같은 진단을 받고 입원이나 수술을 한 적이 있느냐? 요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보험을 선택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325와 335의 차이는 뭐냐?
과거부터 나왔던 초창기에 나왔던 325 보험은 일단은 기본 보험료보다 한 170% 정도의 보험료 수준입니다. 그런데 유병자 보험이 또 진화하면서 335로 가면서 이 할증되는 부분을 좀 더 고지를 좀 디테일하게 하면서 중할증이라고 해서 120에서 140% 정도의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내가 어디에 선택되느냐에 따라서 요 325를 선택할지 335를 선택할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꼭 헷갈리지 말아야 할 거는 우리가 건강검진하다가 용종이나 대장용종이나 위용종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보험회사에서는 수술보험금을 줍니다. 이 이야기는 2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2나 3에 입원이나 수술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회사에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장용종이 뗐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을 가입이 거절되느냐? 과거에는 무조건 거절이었는데 최근에는 진화는 제가 유병자 보험을 말씀드린 이유가 과거에는 거절됐던 그런 것들도 지금은 고지를 통해서 가입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가입을 받아준다고 해서 고지를 안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고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전하게 내 보험을 유지하고 혜택을 보실 수 있는데 인수되는 조건인데도 고지를 안 해서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하시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보험금을 못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그 부분은 체크하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어떤 게 유리한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가입 한도를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가입 한도를 보느냐? 과거에 조금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유병자 보험의 가입 한도가 굉장히 낮았어요.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가입 한도가 낮았는데 최근에 와서는 한시적으로 한도를 조금씩 높여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유삼의 경우 50세까지는 2천만 원이 보험금이 가입되는 회사가 있고요. 51세부터 60세까지도 2천을 받아줍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어가면서 유사암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을 줄어든다. 뇌나 심장 쪽,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에 대한 거는 50세까지는 3천만 원까지 받아주는 보험회사가 있고요. 51세부터 60세까지는 2천만 원, 60세가 넘어가면서 1,000만 원으로 가입 한도가 줄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뇌혈이나 허혈, 수술,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대 질환에 대해서 진단비도 중요하지만 수술 특약도 꼭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이 경우는 뇌나 심장 쪽 질환에 대해서 진단을 받으신 케이스들이 스텐트나 카테터 삽입 수술을 받고 나서 재수술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비는 한 번 나오고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수술 특약은 회당 지급되니까 꼭 반드시 이 수술 특약도 부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0세까지는 수술 특약도 2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는데 60세까지 이 연령대는 2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는데 61세 이상이 넘어가면 1,000만 원으로 준다. 여기에 제가 다양한 생활질환에 대한 수술 특약도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1종부터 5종 수술비 이런 특약을 넣을 수도 있고 112대 질병 또는 116대 질병 수술 이런 거를 같이 부과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가입 한도가 연령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 종수술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지급하는 회사도 있더라. 그래서 본인의 연령에 맞춰서 나는 이 정도를 가입해야겠다. 조금 부족한데 늘리고 싶다라는 거는 오늘 참고하셔가지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우리 방송 보시는 시청자님들께 조금 더 좋은 정보로 전달해드리고자 한번 플랜을 짜봤습니다. 그래서 천천천으로 해가지고 실속 프로셀러로 한번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뇌나 심장 쪽이나 암 각각 유사암 각각 1,000만 원씩 보험을 가입을 하고요. 갱신 걱정 없고 20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기는 90세까지 했을 때 이렇게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40세 같은 경우는 한 5만 원 정도로 선택하실 수 있고 60세의 경우는 남성의 경우는 굉장히 비싸집니다. 왜? 암도 비싸지만 뇌혈관이 굉장히 비싸져요. 그러니 이 60세 같은 경우는 여성은 큰 차이가 없는데 남성의 경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이 이야기는 45세 이후부터는 남성은 뇌나 심장 쪽 암 발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야지 조금 더 저렴하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비갱신형으로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씩 가입하는 설계안을 한번 들여다봤고요. 좀 더 나는 좀 보장을 높게 하고 싶어라는 플랜을 했을 때는 좀 고급 플랜으로 해가지고 뇌혈관 진단비도 최대 맥스, 암도 최대 맥스, 유사암도 최대 맥스로 했을 때 보시면은 40세부터 60세까지
보험료가 이렇게 설정되는데 요거는 가입 금액이 좀 더 크기 때문에요. 보험료가 부담되시면 안 되니까 20년 갱신으로 제가 설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제가 아까 침에 50세까지는 뇌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3천까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령까지는 요 보장으로 받으시는 거고 60세부터는 사실은 이 가입 금액이 아니고 1,000만 원씩 줄어있는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 좀 더 내가 이 가족력이 있어가지고 2대 질환이나 암 또는 3대 진단금에 대해서 좀 더 니즈가 강하신 분들은 고급 플랜 제가 말씀드린 최대한도로 넣으셔가지고 설계를 받으셔도 되고 기존에 있는 보험에 조금 보완하신다고 하면은 천천씩 해가지고 실속 플랜으로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유병자 보험도 가성비 있게 구성을 하실 수 있다. 요거 참고해 두시면 되고 중요 가입 담보 한도가 상향됐다. 그런데 이 상향된 조건들은 계속 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신다면은 미리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표준형보다 높은 가입 한도가 지급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건강한 사람들보다 유병자가 가입한다고 좀 더 높게 지급하는 회사도 있다. 그리고 기존의 유병자 보험을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가입한 시점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존의 보험을 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으로 보험을 변경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니까. 그리고 각 회사별로 장점을 나눠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병후유장이나 2대 질환이나 유사암들도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한 회사에 모든 걸 담지 마시고 한 두세 군데로 나눠도 상관없다 하시면은 각 회사별로의 장점을 선택하셔가지고 나누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